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3프로TV의 베테랑 기자분들과 함께 취재 내용들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구리 가격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볼까 싶은데요. 예.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구리 얘기를 하려고 오다 보니까 오늘은 총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러다가 왜 또 험한 데 손을 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험한데 좀 전까지 계시다 오셨죠? 저 하나로 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선은 오늘 끝나지만 또 우리는 또 경제를 또 살아야 되니까요. 그럼요. 예, 그러다가 이제 구리 얘기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구리 얘기를 좀 오래전부터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타이밍을 좀 잘 못 잡고 있다가 뭐 엊그제 뉴스에서도 잠깐 전해주시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항상 뭐 언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말만 했었는데 이게 방송 타이밍을 잘 못 잡아가지고 조금은 늦었습니다. 네. 구리 얘기를 하는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구리 가격 동향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한 최근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파란색이요? 네, 파란색. 그리고 이제 LME 재고량이라고 나오는 게 이게 런던 거래소에 있는 재고량입니다. 재고량은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이 추세만 보면은 구리 가격은 많이 올랐고 재고는 많이 줄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닥터 쿠퍼라고. 네. 쿠퍼가 이제 구리 가격이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닥터 코퍼.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쿠퍼스 그거 말고요. 코퍼. 예. 예. 장이 안 좋으신 갑자기 분들 쿠퍼가 왜 나옵니까? 아침부터. 네. 좀 지루하실까봐. 네. 네, 근데 이게 그 구리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뭐 전선부터 해가지고 그럼요.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 구리 가격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라 그러면 그냥 경기 지표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리 가격이 먼저 선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경기 회복이 된다. 라는 의미에서 닥터 쿠퍼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닥터 쿠퍼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게 지금 같이 보시면은 네. 이 위에가 구리 가격이고요. 이게 아래가 철강 가격이에요. 중국의 열연 철강 가격인데 철강은 떨어지고 구리만 올라요? 그렇죠. 원래 그 전까지는 계속 같이 다니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은 위랑 아래랑 비교해 보면은 거의 같이 다녀요. 철강이랑 구리는. 그렇겠죠. 경기 좋으면 뭐 건물도 많이 짓고 맞아요. 거기다 또 들어간 전선 뭐 쓸 테니까 철강, 구리 같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예, 이게 베이스 메탈이라 그래가지고 구리 가격, 뭐 철강 가격, 알루미늄 가격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근데 여기 끝에만 보시면은 구리 가격은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철강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혹시 산업 중에서 건설은 안 좋은데 뭐 전기전자 쪽으로만 특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건물 져도 네. 건물 막 지면은 거기다 전선 깔고 막 많이 해야 들어가잖아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뭐 많이 가는데 요즘에 그 에브리띵 랠리라 그래가지고 뭐 금도 오르고 알루미늄도 오르고 뭐 달러도 오르고 뭐 내 주식 빼고는 다 오르는 그런 에브리띵 랠리를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에브리띵 랠리는 보통은 그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에브리띵 랠리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개별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강해요. 금은 뭐 오늘 이따가 이제 악권에서 녹화하기로 했는데 뭐 중앙은행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네. 그게 뭐 지금 작년에 한 1,000톤 이상을 중앙은행들이 사들였는데 그 중에 20% 이상을 중국 중앙은행이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금사재기를 하면서 금값이 오른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뭔가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리 생산국은 이게 같이 보시면은 칠레가 1위고요, 네. 페루가 2위고 콩고가 3위, 중국이 4위 뭐 이런 식의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거의 칠레하고 페루가 주요 생산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칠레하고 페루가 그 안데스 산맥이 있는 쪽이거든요. 네. 뭐 이렇게 뭐 불의고리라고 불리는 지진대가 시작되는 그쪽 지역인데 환태평양 지진대. 예. 네. 거기가 구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칠레가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생산국이에요. 네. 근데 지난해 구리 생산량을 보면 525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22년 기준이고 23년 기준으로 1.4% 감소했어요.
근데 1.4%면 그렇게 큰 폭의 감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200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2019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 구리 생산량이. 근데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그 강방천 회장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자산운용사 하시는 네. 그분 저녁에 만날 일이 있었는데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지? 그냥 고민을 하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기도 구리에 사셨더라고요. 설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쭤봤어요. 설마. 회장님 구리 사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하. 그때 회장님이 이렇게 찔끔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고 뭐 오기 전에 만날 일이 있어서 좀 알아봤죠. 아하. 그랬더니 같이 움찔움찔 하시면 네. 그 미래에는 전기차가 좀 많이 대세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를 막 주저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그런 얘기 왜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구리를 내가 바이 하고 있었냐. 아하.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네. 그런 분들은 구리 생산, 그러니까 구리를 그동안 이제 자기가 매수를 했던 이유가 네. 이 전기차 생산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많이 되면 구리 소비량이 늘어날 거라고 본 거예요. 그건 뭐 팩트긴 하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 이후에 구리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럼 왜 구리 생산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냐 그러면 이거 약간 ESG나 구조적인 측면이 좀 있는데 네. 구리를 채굴하는 구조가 좀 더 어려워졌어요. 채굴하는 게? 왜요? 예전에는 구리 함량이 좀 높은 동광석에서 구리를 채굴하다가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함량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구리를 생산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좀 품위가 좀 낮아졌어요. 구리 품위가. 근데 그런 와중에 이게 광산이 노후화되면서 남미에 있는 구리 광산들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광산이 좀 노후화됐고, 그러니까 구리에 대한 수요는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구리를 생산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고요. 파넬만큼 파냈나 보죠? 예? 파넬만큼 파내다 보니까 막 개별 광산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광산도 좀 노후화돼 있고 네. 거기에 아까 칠레에서만 28%가 생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산이 좀 줄어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 ESG적인 측면에서 보면 G로 보면은 기후 변화 영향을 작년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칠레 최대 구리 업체가 국영기업 코델코거든요. 네. 코델코가 작년에 구리 생산이 무려 20%가 감소했습니다. 일부러 줄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일부러 줄인 게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은 폭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조업일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폭우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파나마 얘기 드릴 때는 가뭄 얘기를 드릴 겁니다. 네. 그 비슷한 지역인데 한쪽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생산량이 20%가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광산의 그 인명사고 관련한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 코델코의 라도미로토믹 구리 광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노동조합이 그냥 광산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냥 또 파내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노동자 안전이나 이런 거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되면 바로 폐쇄입니다. 생산을 못하게 돼버리는 상황들이 온다 이거군요. 근데 칠레는 그 광산 사고 많이 나는 나라로 유명해요. 그래요. 그래서 칠레 무슨 광산에서 뭐 몇십일 동안 뭐 하나로 버텼다 이런 뉴스들이 예전 보면 종종 하여튼 그쪽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광부 33명이 광산에 갇혀 있다 한 달 이상 생존을 했던.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광부들이 없는 식량을 쪼개서 서로 나눠 먹고 뭐 이랬던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영화 33 안토니오 반데라스 그래요? 나오는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인명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 거기에 생존과 막 인간의 치열함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하는 거냐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네.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사망사고 발생을 했었고요. 2022년에도 7월에 2명 사망사고 발생했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사고 발생할 때마다 그냥 중단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코델코 광산에서 매 7건의 사고로 29차례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광산 운영이 중단되고 그 여파는 글로벌 구리 생산량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여튼 옳은 방향일 수는 있겠으나 채산성은 떨어지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겠군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 이제 2위 생산국이 페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페루에서도 구리광산 사고는 아닌데 작년 5월에 금광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해서 2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페루의 금 생산량도 2009년에 183톤에서 네. 2021년 96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음흠.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그럼 광산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규제가 왜 강화되고 있느냐가 이 광산에서 사고가 나면 이게 사회적으로 시위가 발생을 하고 정치적인 압력이 굉장히 강해져요. 음흠. 그럼 그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서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그 제도적으로 좀 그 문제가 생기면서 구리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측면이 작년에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좀 발생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나마 구리 광산, 요건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제 코브레 파나마라는 이제 파나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광산인데 파나마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광산입니다. 4분의 3. 예. 어마어마한 규모인가 보네요. 예, 구리 네. 광산입니다. 그리고 GDP로 따져도 파나마 전체 GDP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광산인데 여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캐나다 회사 퍼스트 쿼텀인데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 10월에 여기가 한 20년 전이니까 2004년 5년 네. 이때부터 광산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년이 되고서 면허를 갱신하는 내용을 이제 의회하고 법 통과하면서 계약을 맺었어요. 20년 됐으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추가로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그게 통과가 됐고 네. 추가로 20년에서 넓게 보면 한 40년 동안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작년 말에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파나마 국민들이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이거 외국 기업에다가 이거 다 퍼준다부터 해가지고 물 부족 여기에 뭐 불공정 계약, 환경 파괴 뭐 이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들이 이어지고 11월에 파나마 대법원이 해당 개혁에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정부는 법원 결정에 따라서 코브레 파나마에 대한 채굴 가공 수출 판매 활동을 중단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4천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해고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그럼 이제 퍼스트 퀀텀에서 이제 국제 소송하겠다고 1월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긴 어떤 소송이 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 이 코브레 파나마 광산의 구리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그 이제 좀 국민적인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가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좀 파나마에서는 물 부족이 되게 심했어요. 파나마가 예, 예. 네. 물 부족이 심한데 여기에 파나마의 주요 수익원은 파나마 운하거든요. 네. 근데 파나마 운하는 해발 63m 위로 다녀요.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다닙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물막이 해갖고 아, 물 채우고 배 띄우고 다시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서 또 물 채우고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네.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파나마 운하의 구조입니다. 좀 전에 정프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물 채우고 물 띄우고 칸 옮긴 다음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파나마 운하가 움직인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파나막스급 기준으로 파나막스라는 급 자체가 배 사이즈가 파나마 운하 지나다닐 수 있는 배 크기를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하루 평균 38척이 다니던 파나마 운하에 가뭄이 들어서 22척까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 물이 있어야 이제 배를 띄워갖고 다음 계단 이렇게 옮겨 주는데 예, 예. 아, 그게 안 되는 거군요. 예, 근데 배를 한 척 띄우려면 국민들 50만 명이 하루에 쓸 물이 들어가요. 아이고야,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물이 없어갖고 난리인데 그걸 운하에다 쓰는 것도 불만이고 네. 그 불만인 상황에서 광산이 물을 엄청 많이 씁니다. 광산이 예. 아, 그렇죠. 광산도 물 계속 쓰죠. 예, 광석 깨고 나면 거기다 산 네네네. 들이붓고 거기다 물 들이붓고 하면서 물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아. 근데 정부가 지금 캐나다하고 계약을 맺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부도 그런 거, 야, 그래도 우리가 국제적인 약속을 좀 지켜야 돼. 그렇게 라고 못 하겠죠, 지금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5월에 대선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도 뭐
선거가 있으니까 어쨌든 국민들의 표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쵸. 네. 근데 여기가 아까 제가 왜 우리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90%가 이제 캐나다 회사가 가지고 있고 네. 10%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이제 광해공업공단이라고 이게 기억나시죠? MB 때 자원외교. 자원외교 2009년 2009년에 코브레 파나마에 대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다가 2019년에 처음으로 상업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때 저 박근혜 정부 때 야 너네 해외 투자 앞으로 하지 마. 네. 요게 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 산 거 다 팔어. 이렇게 됐었어요. 네. 근데 2019년부터 상업 생산이 시작되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요 강사는 지금 내가 하지 마. 요게 됐는데 2021년에 흑자 전환이 돼가지고 2021년에 495억, 2022년에 1,450억. 꽤 봅니다. 괜찮네. 예, 그래서 여기가 투자금 7억 7천만 달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회수를 했어요. 그래갖고 야 이제 좀 돈 좀 번다. 네, 싶었는데 중단. 하하, 이 파나마나네. 파나마나. 예, 파나마나입니다. 예, 영국의 광산 기업 앵글로 아메리칸도 내년 올해 구리 생산량 가이던스를 최대 100만 톤에서 79만 톤으로 20%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네, 2025년 생산 예상치는 여기서 18%를 더 줄여서 최대 75만 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칠레, 페루에 있는 구리 광산들 다 지금 구리 가공 공장들 다 유지 보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최대 구리 매장지로 각광받았던 알래스카 페블 광산이 건축 승인 직전에 환경오염을 이유로 승인이 거부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의 광산 기업 발레도 구리 생산량을 32만 5천 톤 예상했었는데 이거는 이전에 35만 톤 정도 예상하던 것이 한 10% 정도 줄여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리 생산이 줄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지난해 내내 계속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해 내내? 예, 지난해 내내 광산에서 지금 아까 생산량 줄이고 뭐 사고 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지속적으로? 근데 여기서 최근 다시 보실게요. 네. 보시면은 여기 최근에 그 올랐던 요 가파른 흐름은 조금 다르잖아요. 작년 내내 안 좋았는데 네. 여기가 왜 이렇게 빵 하고 올랐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구리 생산이 줄어들면 제일 타격을 입는 곳이 어딜까? 구리 생산이 줄어들면? 예. 생산이 줄어들면 소비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쓰는 네. 사람. 네. 쓰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니까 네.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던 데가 어디냐면은 중국에 있는 재련 회사들입니다. 재련 회사는 왜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네. 그거를 받아서 재련을 해서 팔아야지. 수수료를 받거든요. 재련 수수료. 네. 그러니까 이건 보통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구리 재련, 그러니까 원자재 재련은 이거를 재련 회사가 광석을 사서 재련을 해서 파는 게 아니고 광산이 수수료를 받아요. 몇 톤 했으니까 톤당 뭐 2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돈을 받는 거군요. 예. 그리고서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파는 거는 광산이 팔고, 네네. 구리 아니면 트레이더들이 팔고, 그래갖고 재련 수수료를 받는데 안정적인 사업이네 여기는. 꽤 좋죠. 네.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서. 정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정광 수수료 같이 보시면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정광 수수료가 거의 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톤당 한 90달러, 80달러 요 정도 됐었어요. 예. 이게 2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한 10달러 이하로까지 떨어졌어요. 와. 그리고 여기서 뉴스로 봤을 때는 3달러 찍힌 데도 있대요. 구리 미터톤 재련하면 3달러 준대요. 제발 그냥 저 주기만 하세요. 저희가 거의 공짜로 해드릴게. 그러니까 공장 돌리기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마이너스 재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난달에 구리 재련소, 중국에 있는 그 주요 구리 재련소 13곳이 모여가지고 공동 감산에 합의하기로 했어요. 같이 누구 하나 저 치킨 게임 하지 말고 같이 좀 우리 어깨 동무하자.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글로벌하게 오펙이라든지 이런 데가 감산 얘기하니까 이게 뭐 감산을 원래 하는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국가 내에 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감사 합의한 거는 이거는 담합입니다. 그러나 또
사회주의 정신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네. 서로들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담합인데 담합이라고 네. 뭐라고는 못하고 이게 재련 수수료가 거의 제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산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그러면서 지금의 구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트리거가 됐다. 지금 이제 구리 가격 오른 이유가 뭐 흔히 시장 생각할 때는 수요가 확 늘어나거나 아니면 공급이 확 줄어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꼭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거는 ESG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뭐 가뭄이나 이런 기후 이슈들도 좀 있어서 거기서 생산량 자체도 조금 이제 줄어든 상황에 재련 업체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거의 굶어 죽는 상황까지 오게 예. 되고 이게 결국 구리 가격을 빵 띄운 특별히 지금 현재 경기가 막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구리 예, 가격이 뛰어오른 이유다. 예, 예. 네. 그리고서 이게 지금 그럼 앞으로 구리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왜 재련 업체들이 이 감산을 한다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네. 그러니까 감산을 하는데 언제까지 얼마를 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 대출을 많이 받은 거예요.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가동을 좀 해줘야 네. 은행에서 그래야 상환 요구가 안 들어와요. 근데 이걸 감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의 앞으로의 영업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감산을 한다? 그럼 은행 보기에 야, 너 장사 안 되네? 회수. 이래가지고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진짜 네, 네, 아, 이 감산하면 어떡하지? 그게 하나 있고 네. 또 이제 그 지역 클러스터 안에서 구리 공장이 하다가 뭐 감산을 한다고 생산량을 줄이거나 멈추게 되면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치킨 게임이 벌어져서 하나가 망해야 끝나는 게임인데 네. 이거를 망하게 안 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감산을 한다?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에 또 도표가 없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더 하면 되죠? 류종훈 기자 지금 밖에서 막 발 동동 구르고 있죠. 그러면은 네. 3분만 할게요. 네. 짧게.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는가? 네. 지금 9,300달러 정도 되는데 네. 우리가 골드만삭스가 한 15,000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자동차는 전기차 제조를 하게 되면은 내연기관차가 한 21km 정도 구리를 쓰는데 전기차는 83km를 쓴다. 그러니까 3.8배 정도 많이 쓴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노후 전력막 확충을 하려 그러는데 그 정프로님 많이 얘기하시는 전력 설비들 네. 거기에 그 엄청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왜 그럼 요게 올랐는가를 보면 한 150억 달러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전력망의 길이가 IEA 기준으로 2021년 8천만 킬로미터 되는 게 한 2050년까지는 1억 6천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네. 그러니까 구리 수요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석탄 발전이 메가와트당 한 1,150kg 정도 구리를 쓴다면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 8,000kg 구리를 쓴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트라피코라가 최근에 발표한 건데요. 2030년까지 지금보다 구리가 100만 톤 이상 더 쓰게 될 거다.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구리 가격이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올릴지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생산은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리 재련소들에서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 수요단에서는 녹색 전환에 대한 그 구리 수요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최근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따른 닥터 쿠퍼의 역할로서의 가격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분석 오늘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이 맡아주셨고요. 팀장님은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